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선생의 온차이나입니다. 우린 모양, 소리를 가진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묘사할 수 있는 언어를 형용사라고 하죠. 오늘 배울 내용은 중국어 기본 패턴 형용사입니다. 아름답다, 크다, 멀다 등등 가장 기본적인 형용사 10가지로 부담 없이 배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탄 설정입니다. 매 강의에 앞서 방구석 중국 여행이라는 코너로 중국의 도시들을 한 곳씩 둘러보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해 한 발짝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한국에서 중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또 중국은 기온이 어떨까요? 중국의 음식과 랜드마크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방구석 중국 여행, 오늘 떠날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동양의 파리 상하이입니다. 중국의 행정 수도는 베이징이라면 경제 수도는 상하이죠. 화려한 도시 상하이로 지금 출발합니다. 안전벨트를 꼭 매주세요. 출발! 多长时间? 한국에서 중국까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상하이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2个小时, 2시간 걸립니다. 비행기로 베이징까지 2시간 반 걸렸죠.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를 타고 2시간 좀 안 걸리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热吗? 덥죠? 超热, 还很潮湿. 상하이 여름은 무지무지 덥습니다. 상하이도 한국처럼 근처에 바다가 있어서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습한 여름보다 좀 더 습한 것 같아요. 내가 만두인지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찜통 더위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상하이 황푸지앙, 상공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현대적인 모습과 고전적 아름다움이 오묘하게 섞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상하이가 주는 특별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랜드마크인 동방명주와 현대식 건물이 보입니다. 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화려한 황금빛 불빛이 즐비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강을 황푸지앙이라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긴 장강의 하류이자 상하이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강입니다. 이 강을 기준으로 양쪽을 각각 푸시, 푸동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불빛이 있는 이곳이 와이탄입니다. 길이가 약 113km, 너비가 770m가 되는 이 강을 유람선을 타고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탄부터 살펴볼까요? 상하이의 중심거리인 중산 동이루를 따라 형성된 와이탄을 걸으면 이곳이 동양인지 서양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세 유럽을 연상시키는 멋진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풍경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이죠. 지금은 세계 건축물의 박물관이라 불리지만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 이면에 100년도 넘은 슬픈 역사가 깃들여 있어요. 1845년 중국과 영국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 은행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이기 위해서 터를 잡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건물을 짓게 된 것이죠. 영국과 독일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고 1호부터 33호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상하이 미디어 엔터 회사, 중국 농업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초상은행, 교통은행, 화평호텔, 그리고 외환 거래소, 명품 브랜드로 변모했습니다. 这是什么地方? 이곳은 어디인가요? 황푸지앙, 와이탄. 푸동 쪽에 현대식 건물들이 가득합니다. 구슬을 끼워놓은 듯한 이 건물이 바로 상하이의 랜드마크 동방명주죠. 동방민주, 동양의 밝은 구슬이라는 뜻으로 TV 송신탑으로 올라가서 파노라마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동방명주 외에도 마천루가 들어섰는데요. 진마오 빌딩, 국제 콘벤션 센터, 아시아 금융지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양의 월스트리트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방금 이 건물이 무엇이었죠? 这是什么建筑? 이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동방민주, 동방명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고풍스럽고 신비스러운 이곳은 어디일까요? 판타지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풍경인데요. 상하이 구시가지 푸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명청시대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정원입니다.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원입니다. 예원의 예는 평안하다라는 뜻인데요. 원주인인 반윤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나라 고위 관료였는데요. 자신의 부모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약 20여 년에 걸쳐서 정원을 만들었답니다. 1601년
한윤단이 세상을 떠나고 관리에 드는 돈이 감당할 여력이 없어지자 여러 선으로 보수를 거쳐서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저우 정원 형식을 가진 곳으로 현대화된 상하이에서 전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에요. 건물, 돌, 물, 나무 등이 잘 조화되어 있어요. 북적거리는 상하이 시내 중심에 이렇게 평온한 정원이라니. 고대 정원을 산책하면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상하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这是什么公园? 이 공원은 어디죠? 玉园 이렇게 쓴답니다. 짜잔!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동화처럼 펼쳐진 이곳은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2016년 6월에 문을 연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프랑스 파리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 규모로 큰 아시아 최대의 규모의 디즈니입니다. 디즈니乐园大不大? 디즈니랜드가 큰가요? 世界第三,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상하이는 예나 지금이나 중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허브로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함 속에 중국의 특색이 드러나는 매력이 가득한 도시 같습니다. 가까운 곳이니 중국 여행을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함께 볼 지도입니다. 형용사를 중심으로 형용사는 무엇이고 형용사 10가지를 활용한 패턴 연습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주, 조금 등 정도부사, 더라는 비교부사를 더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또 소리내 본다면 중국어 실력이 부쩍 늘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기본 형용사 10가지로 배우는 기본 패턴, 짧고 많이 쓰는 유형들입니다. 바로바로 흡수해서 말해보세요. 아름답다, 좋다 등 형용사뿐만 아니라 크다 등 다양한 형용사를 패턴으로 익혀볼게요. 첫 번째, 형용사란. 여기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맛은 어떤지, 색깔은 어떤지, 또 잘 익었는지, 크기는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이런 묘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표현을 형용한다라고 합니다. 모습과 성질을 나타냅니다. 好吃, 맛있다로 말해볼까요? 가운데 형용사 好吃 그리고 그 앞에 아주, 더를 붙입니다. 내 마음은 10이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럭저럭 쏘쏘일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의 정도를 표현하는 걸 정도부사라고 합니다. 아래 있는 더, 비교부사입니다. 두 개의 사과를 비교해서 이게 더 맛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라는 말이 필요한 거죠. 不好吃, 맛이 없다. 好吃吗? 맛있어? 부정과 물음 두 가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도부사, 정도부사의 종류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내 마음은 10이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그럭저럭 쏘쏘일 수도 있고요. 그런 내 마음의 정도를 표현하는 걸 정도부사라고 합니다. 아주 맛있다, 조금 맛있다 이렇게 말이죠. 정도의 차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퍼센테이지를 붙여봤습니다. 不, 아니다. 不好吃, 맛 없다. 最好吃, 가장 최, 제일 맛있다. 최상급입니다. 25%로 표현을 했는데요. 有点儿 90% 쩐입니다. 有点好吃는 쓸 수가 없어요. 불만을 표시하는 부사거든요. 好吃는 긍정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有点 작다, 조금 사과가 작다. 알이 작아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할 땐 有点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真好吃, 참 진짜죠? 진짜 맛있다. 쌍따봉, 真好吃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不太, 맛이 별로다 라고 할 때 不太好吃이라고 합니다. 완전 부정은 뿌인데 완곡하게 표현할 때는 不太好吃이라고 합니다. 80% 非常 안일비자의 일상상 보통이 아니다, 너무 맛있다, 太 클 태자입니다. 영어로는 to인데요. 지나치게 한국어의 너무처럼 부정적인 뜻인데 太好吃了 쓸 수 있습니다. 很好吃 베리처럼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사전적 뜻은 매우이지만 그냥 맛있네. 50%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还可以, 하나는 一般般. 可以는 가능하다인데요. 还可以는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다. 엄청 맛있지도 엄청 맛없지도 않다. 다른 말로는 一般般, 영어의 쏘쏘 정도랄까요? 어떤 有点 그리고 比较를 보겠습니다. 불만일 때는 有点, 긍정 부정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은 比较.
비교라는 한자인데요. 비교적이라는 말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뭐뭐 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주 쓰시면 됩니다. 比较好, 比较好吃 이렇게 말이죠. 비교부사. 인간은 누구나 비교를 알아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更입니다. 更好吃, 더 맛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 활용해 보세요. 这个更好吃, 이게 더 맛있다. 그러니 난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사람보다 사과가 더 큽니다. 이 사과가 더 크다. 更大, 更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목차입니다. 기본 형용사 10가지로 배우는 기본 패턴. 아름답다, 좋다부터 비싸다까지 형용사로 패턴 연습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름답다, 美,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답다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주어로 말해보세요. 아름답다를 활용해서 패턴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해보세요. 마, 美마, 아름답습니까? 美마, 예쁜가요? 美不美,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美不美, 예쁜가요? 不美, 안 예쁩니다. 不는 제로입니다. 最는 100%입니다. 제가 감정을 수치화했습니다. 不, 제로, 100, 최고와 아니다. 最, 不,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最美, 가장 아름답습니다. 更美, 더 아름답습니다. 好美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우리는 감탄을 할 수 있어요. 好美呀. 이상 美, 형용사 아름답다를 활용한 패턴 연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좋다, 好, 좋을 호자입니다. 좋다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주어로 말해보세요. 큰 소리로 따라 해보세요. 마, 好吗? 좋습니까? 좋아요? 好不好?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不好, 좋지 않습니다. 나빠요. 不好, 太, 대략 80%로 잡았습니다. 很, 70%로 잡았습니다. 太好, 너무 좋다. 很好, 아주 좋다. 很好, 좋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很好. 더라는 뜻입니다. 更好, 这个更好, 이게 더 좋습니다. 그때 쓰면 좋겠죠. 이상 好, 형용사 좋다를 활용한 패턴 연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크다, 따, 큰 대자입니다. 크다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중국과 미국의 대륙, 코끼리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큰 소리로 따라 해보세요. 가운데 귀여운 코끼리가 있습니다. 따, 크다, 따, 마입니까? 따마, 큽니까? 따마, 큽니까? 따보다, 큽니까? 안 큽니까? 부다, 부다, 크지 않습니다. 부타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별로 안 커요. 不太大. 非常大. 非常非常大. 엄청 큽니다. 이 코끼리가 더 커요. 更大. 이상, 따, 형용사 크다를 활용한 패턴 연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많다, 多, 많을 다자입니다. 많다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양이 많다, 책이 많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계란이 있습니다. 多, 많다, 多吗? 多吗? 많습니까? 多不多? 多不多?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不多,不多,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아요. 最多,最多, 더 많습니다. 更多, 이상, 多, 형용사 많다를 활용한 패턴 연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멀다, 远, 멀 원자입니다. 멀다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죠? 미국이 멀다, 이런 것들이 떠오를 텐데요.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로 따라 해보세요. 远吗? 远吗? 멀어요? 远不远?
还可以一般般쏘쏘 보통이에요. 괜찮아요. 远不远 머나요? 不远 멀지 않습니다. 太远 너무 멀어요. 更远 더 멀어요. 更远你的家离这儿远吗? 당신의 집은 여기서 멀어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 패턴 연습을 열심히 해봅시다. 이상 远 형용사 멀다를 활용한 패턴 연습이었습니다. 6번째, 길다, 장, 길 장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길다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기린이나 손가락, 머리카락이 떠오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주어로 말해보세요. 길다를 활용해서 패턴 연습을 시작합니다. 분 기린이 있어요. 목이 굉장히 깁니다. 장, 길다, 장마, 장마, 길어요? 장부长, 길어요? 안 길어요? 不长, 不长 길지 않아요. 很长,很长 아주 길어요. 更长,更长 더 길어요. 기린을 지린이라고 하는데요. 목은 보즈라고 합니다. 麒麟的脖子很长 기린의 목은 길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 패턴 연습을 열심히 반복해주세요. 이상 장, 형용사 길다를 활용한 패턴 연습이었습니다. 7번째, 까오입니다. 높을 고자입니다. 높다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도심의 빌딩과 산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주어로 말해보세요. 패턴 연습을 시작합니다. 까오마, 롯데타워인데요. 높습니까? 까오마, 까오不까오? 높지 않아요. 不까오, 不까오. 제일 높아요. 最高, 最高. 더 높습니다. 更高, 롯데타워 最高. 롯데타워가 가장 높아요 라고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 패턴 연습을 열심히 반복해서 연습해주세요. 이상 까오, 형용사 높다를 활용한 패턴 연습이었습니다. 8번째, 쉔, 깊을 심자입니다. 깊다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닷속 수심, 동굴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주어로 말해보세요. 길다를 활용해서 패턴 연습을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쉔마, 깊다, 쉔, 쉔마, 深不深 깊습니까? 안 깊습니까? 深不深不深不深 깊지 않습니다. 가장 깊습니다. 最深 가장 깊습니다. 最深 더 깊습니다. 更深 태평양이 가장 깊어요. 太平洋最深 이라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 패턴 연습을 열심히 반복해 주세요. 이상 深 형용사 깊다를 활용한 패턴 연습이었습니다. 9번째, 춥다, 렁입니다. 차갑다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요즘 같은 겨울 날씨, 얼음, 눈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주어로 말해보세요. 길다, 춥다를 활용해서 패턴 연습을 시작합니다. 렁마, 렁마, 춥습니까? 冷不冷? 冷不冷? 춥습니까? 춥지 않습니까? 不冷 춥지 않습니다. 제일 춥습니다. 最冷有点儿 젠, 디알이 조금 이란 뜻인데요. 요가 붙어서 불만을 표현합니다. 真冷 너무 추워요. 마음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今年冬天更冷今年冬天有点冷 이렇게 말이죠. 이상 冷 형용사 춥다, 차다를 활용한 패턴 연습이었습니다. 10번째, 비싸다, 꾸이입니다. 귀할 귀자입니다. 비싸다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주어로 생각해 보세요. 패턴 연습을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황금 계란이 있습니다. 비쌉니다. 꾸이, 꾸에마, 꾸에마. 비쌉니까? 꾸에마.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꾸에 뭐 꾸에. 비쌉니까? 꾸에 뭐 꾸에. 부 꾸에. 비싸지 않습니다. 不贵太贵
너무 비쌉니다. 太贵 너무 비쌉니다. 有点儿 조금, 比较 비교적, 꽤 有点贵 그럼 불만이고요. 比较贵 불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更贵更贵 더 비싸다. 이게 더 비싸요. 这个更贵 너무 비싸요. 라고 활용할 수 있겠죠. 다양한 활용을 위해 패턴 연습을 열심히 반복해주세요. 이상 贵 형용사 비싸다를 활용한 패턴 연습이었습니다. 大家都辛苦了. 이상 중국어 기본 패턴 형용사 편 10가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패턴 연습을 반복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어 기초 패턴, 형용사, 기본적인 감정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큰 줄기를 갖추고 나머진 단어로 채우시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는 또 알찬 내용으로 만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중국 여행에서 또 만나요. 이상 공선생의 온차이나였습니다. 谢谢.